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 고지를 탈환했지만 아쉽게도 하루 만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6월 들어서 연고점을 연일 돌파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3,000선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국내 증시, 다음 주 다시 뜨거운 질주를 펼칠 수 있을까요?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AI 열풍의 중심이죠.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주면서 국내 반도체주 역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증권사가 처음으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23만 원에서 쉬어가는 SK하이닉스, 지금은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일까요? 잠시 후 주가 전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창업주 가족의 주식 전량 매도 소식에 휘청였던 삼양식품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식품주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식품주가 K푸드의 글로벌 인기를 타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삼양식품 뒤를 이을 식품업계의 차기 대장주 파이브스타가 엄선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른바 저출산 테마주가 들썩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됐는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방침이죠. 네, 그 내용만 봐도 그런데요. 아파트 특공? 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내용들하고 함께 3종 패키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육아휴직급여도 사실 한 15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걸 250으로 상향한다든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부가 정책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막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인구절벽에서 이런 상황은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실 작년부터 이제 김호영 대표님은 저출산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지난해뿐 아니라 올해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유는 이제 단순히 저출산 정책이 그냥 선거철마다 나오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 이제는 인구 소멸 위기라는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일찍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선거용 단발성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반대로 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출산 관련주는 이제 보통 선거를 앞두고 반짝 급등했다가 하락하기를 반복하는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발벗고 나선 만큼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한 물음에 이번 정책 발표는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여전히 단순 테마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단발성 이슈, 단발로 대응해야 된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사회적 이슈는 지속된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김태훈 대표님은 이게 좀 단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단발성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유아용품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유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인데요. 실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단순 테마성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마주들은 강세 흐름이 나온 다음에 대부분 제자리를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 테마에는 과거에도 급등과 급락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이슈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했다가 이슈가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김호영 대표님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파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출산 관련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정책이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역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될 때마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테니까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매도를 한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이런 측면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주가들이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평가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종목 하나를 꼽자면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을 보면 유아용 스킨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출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 유아용품 매점에도 입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단기적으로 매매하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하루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제 180%의 상승률을 보였고 상장 이후의 누적 수익률은 60만 %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죠.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60%인 줄 알았는데 60만 프로라고. 25년이지만 굉장히 압도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뭐 매년 나왔고 올해는 뭐 매달 나오는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주가의 부침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도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95%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압도적인 만큼 당분간 이 위치를 더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투자라든지 신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런 측면에서 더 모멘텀을 얻는다면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올해 들어서 AI가 글로벌 증시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6월 들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모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1위를 차지했고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가 모두 AI 관련 빅테크 기업으로 쏠려 있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흔히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PC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해당 업종이 4년에서 5년 정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 점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고 나서 100만 명까지 달성하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넷플릭스가 3.5년,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10개월 정도 소요된 데 비해서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다. 네,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AI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관심도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장주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꺾이지 않는 다음에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6년 말까지는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두고 조금 모아가는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 열풍 속에서 관련주 역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엔비디아 오른팔로 불리는 대만의 TSMC가 사상 최고가를 썼고 왼팔로 불리는 SK하이닉스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23만 원을 돌파했죠. 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은 해 보이는데 왠지 자꾸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납니다. 왜요? 우리가 이게 목표치를 자꾸 상향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언젠가는 끝날 텐데 계속 모두들 다 간다 그러니까 이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끝날 텐데 분명히. 네. 근데 저도 그거 반박을 못하는 게 뭐냐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걸 뭐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지는 것.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23만 4천 원이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을 간다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가야 돼? 200달러를 넘어야 되는 거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엔비디아를 또 200달러까지 다들 목표치를 높였잖아요? 그 200달러를 진짜 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일단 30만 원은 좀 오버 액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전에 단기적인 조정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격 자체를 좀 벌어진 것을 좀 줄여놔야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140달러 찍고서 잠깐 조정 보였잖아요. 이거 숨고르기인데 여기서 200달러를 바로 치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조정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 조정이 1주, 2주간이나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영구 대표가 안 간다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을 좀 받은 뒤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숨고르기에서 눌림목 조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눌림목이 안 오면 기간 조정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모두 제가 볼 때는 기간 조정이나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워워하고 그 늑대소년, 그 양치기 소년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조금만 한번 참아보라. 여기서 만약에 달려들어서 매수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그 SK하이닉스 30만 원 간다고 지금 달려들잖아요. 내가 볼 때는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 그래서 며칠 동안 또 떨어지거나 또 시간적인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시라. 이격 과다에 의한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 업종의 증시 영향력이 다시 커졌습니다. 대형주에 이어서 중소형주의 약진 역시 두드러지면서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생각하는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AI 찐 수혜주 확인해 볼까요? HBM 대장주, 썩어도 준치 HBM 주도주에 집중하자, 반도체 검사 장비. 좀 HBM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영구 대표님이 생각하는 HBM 주도주 HBM 수혜주 3인방이죠. 네. 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PSK홀딩스, 그다음에 HBM 테스트 기업, 테크잉, DIYC. 딱 6종목만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도주들이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간다고?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타이밍까지, 즉 매수할 자리가 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시간적인 소모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태훈 대표님도 HBM 대장주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뭐 HBM 대장주가 찐 수혜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AI 총 대장주죠. 엔비디아 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BM 대장주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의
밸류 체인 중에서 핵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찐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요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미반도체, STI 그리고 PSK 홀딩스 이 세 종목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 종목은 우리 투자자님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매수 공략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SK하이닉스가 목표가 15만 원이 나왔을 때도 조정 구간에 관심을 가지자, 20만 원 목표가가 나왔을 때도 조정 구간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항상 조정 구간에 사기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들 조정 구간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호영 대표님도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말씀 주셨는데 탑픽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역시 뭐 앞선 내용들과 비슷하게요.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사실 전공정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맡고 그다음에 후공정 업체들이 후공정으로 최종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에 좀 더 관심을 갖자. 지금 반도체 이 HBM 시장의 주도주들은 대부분 전공정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후공정 업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한번 테스트 실패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던 게 바로 이 후공정의 공정 과정에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은 역시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DI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DI는 후공정 검사 장비 버닝 테스트, 반도체 웨이퍼 버닝 테스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디지털 프론티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HBM 선두 기업의 HBM용 웨이퍼 버닝 테스터기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선두 기업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HBM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닝 테스터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또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보다도 한참 많이 못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I도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